좋아. 우주 팽창 한번 해볼게. 우주 팽창 총정리를 할 건데 먼저 우주론의 변화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좀 많았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을 잠깐 볼게. 먼저 알아둬야 되는 건 이 우주론의 변화의 이 순서야, 순서. 순서야. 제일 처음에 출발한 게 뭐였냐면 대폭발 우주론이랑 정상 우주론이 싸웠어.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기억나지, 그지? 여기서부터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냐면 대폭발 우주론이 이겼습니다. 대폭발 우주론이 이겼어. 여기서 이기는 과정이 중요해. 근거가 두 개였어. 근거가 1번 근거가 뭐야? 1번 근거가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 그죠? 우주 배경 복사. 요거 우주 배경 복사, 그죠? 이게 1번 근거야. 우주 배경 복사. 여기 관련해서 그래프가 하나 있었어. 기억나? 그래프, 그죠? 요거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알아둬야 될 거. 1번 우주 배경 복사 그래프. 그래서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고, 타임라인이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그리고 이쪽이 우주 탄생 빅뱅입니다. 빅뱅. 그리고 요 시간 간격은 138억 년입니다. 138억 년,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빅뱅 땅 터지고 나서 38만 년 지났을 때, 여기가 38만 년. 이 38만 년 지난 시점에 우주 배경 복사가 나왔습니다. 요때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뭐가 형성돼요? 원자가 생깁니다. 원자가. 온도가 3000켈빈까지 식었고, 이때 있는 중요한 사건이 원자가 생깁니다. 원자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주가 작아서 온도가 매우 높고 불투명 상태였어. 왜냐면 우주 공간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떠돌아다녔거든. 전자들 때문에 그렇지? 자유전자 때문에. 전자가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니까 빛이 직진을 못하는 불투명 상태. 그죠? 이 불투명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빛이 물질에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진을 못하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 시점 되면서 우주가 커지고 수소 원자 생기고 헬륨 원자도 생깁니다. 원자 번호 1번, 2번, 그죠? 질량비는 3대1로 생겨요. 그죠? 수소가 3, 헬륨이 1 이렇게 질량이 3대1로 생기고 이때 빛이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걸 투명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빛의 파장은 얼마예요? 1이죠.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때 방출된 최초의 빛이 현재 관측이 된다라는 게 빅뱅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이었어. 그래서 현재는 우주 공간이 커지니까 빛의 파장도 길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장이 길게 관측이 되는 거죠. 이때 파장이 대략 얼마냐면 대략 1000 마이크로미터 이상,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약 1에서 2mm 사이로 관측됩니다. 지금 그 말뜻은 우주의 온도가 2.7켈빈까지 식었다 이 소리입니다. 우주의 온도가 빅뱅 땅 터질 때는 매우 온도가 높았다가 초고온 상태였다가 온도가 떨어져 왔다는 걸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우주 배경 복사 관련한 필수 그림입니다. 우주의 온도가 떨어졌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폭발 우주론이 이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근거가 뭐였냐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3대1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관측하니까 3대1이야. 그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대폭발 우주론이 이겼어. 그런데 대폭발 우주론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3개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1번 지평선 문제. 그죠? 지평선 문제가 뭐야? 지평선 끝과 끝은 에너지 교환이 불가능한데 온도가 거의 비슷해. 그죠? 이게 문제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온도가 똑같다는 건 에너지 교환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게 지평선 문제. 두 번째, 편평성 문제.
우주의 공률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공률값을 가져야 되는데 공률이 딱 제로야. 이게 말이 안 돼. 그죠? 세 번째, 자기 홀극 문제. 자기 홀극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홀극이 없어. 이게 세 개가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급팽창을 도입했어. 급팽창은 우주 탄생 초기에, 빅뱅 초기에 빅뱅 딱 터지고 그 직후에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엄청 작았다가 한 번에 확 커져가지고 실제로 우주는 우리가 보는 영역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죠? 이 급팽창 시기는 언제냐면 1초보다 전이야.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언제가 급팽창이냐면 여기가 급팽창이에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급팽창 시기와 우주 배경 복사 시기가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다르다. 그죠? 급팽창을 도입하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주가 아주 작았을 때 에너지 교환한 상태로 커졌으니까 지평선은 현재 온도가 다 똑같아. 그죠? 두 번째, 실제 우주는 엄청 커서 공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보는 영역은 너무 작아서 공률이 제로인 것처럼 보여. 마지막, 자기혈극은 지평선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현재까지 다 설명한 거야. 그런데 그 이후가 궁금해. 그 이후에 원 A형 초신성을 관측했더니 이 초신성 관측 결과를 통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우주는 감속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해. 이 관련된 내용을 아는 게 두 번째 필수 그래프야. 두 번째 필수 그래프.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필수 그래프는 원 A형 초신성을 관측한 자료인데 이 원 A형 초신성의 매우 중요한 특징, 절대 등급이 일정해.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X축의 적색편이 Y축의 겉보기 등급. 이렇게 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겉보기 등급의 의미가 거리를 의미합니다. 왜냐면 절대 등급이 일정하니까. 그죠? Y값의 의미는 거리였고 X축에 있는 적색편의 의미는 후퇴 속도였습니다. 후퇴 속도.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비례한다면 이렇게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한다면 요 라인상에 1A형 초신성들이 쭉 찍힐 거야 라고 예상했던 거야. 그죠? 나다다다다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감속 팽창할 걸 생각했지, 그지? 그래서 감속 팽창하면 이렇게 되지. 감속 팽창하면 원 A형 초신성들 관측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예상이었어. 예상. 뭘 예상했다고? 감속 팽창. 이게 왜 감속 팽창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원 A형 초신성 관측 자료 중에 멀리 있는 친구를 바라본다. 이 멀리 있는 친구를 바라본다의 의미가 뭐였어?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친구를 바라본다 이 뜻이야. 과거의 빛이다 이 얘기지, 그치? 멀리 있으면 과거에 방출된 빛. 그 친구가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만약에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하잖아? 그럼 적색편이 이 정도 나와야 돼. 근데 과거의 빛을 봤더니 적색편이가 매우 크죠. 그 말뜻은 뭐냐면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는 빨랐다. 과거의 팽창을 빠르게 했다가 현재 느려졌다. 감속 팽창.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실제로 관측해보니까 이 파란색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히죠. 그죠? 무슨 소리야? 거리가 먼 친구를 봤더니 과거의 빛을 관측했더니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렸다. 과거의 팽창 속도가 느렸다가 현재 빨라지고 있다. 실제 관측을 해보니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치? 이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현재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됐어요? 조개쌤 여기까지 나오나요?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준 우주 모형이 등장합니다. 표준 우주 모형 등장하는데
우주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70%가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우주 전체의 25%가 암흑 물질, 마지막으로 우주 전체의 5%가 보통 물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암흑 에너지는 서로 밀어내는 힘, 척력입니다. 척력. 그죠? 그리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니까 뉴턴의 만류인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암흑 물질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죠.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습니다. 보통 물질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다 이 뜻입니다. 네. 암흑 물질이 공통에 있는 곳에서는 그 중력렌즈 효과 이런 거 아니라 중력렌즈 효과는 일어나죠. 중력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데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어? 좋아.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제 우주 모형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그래프가 두 개가 남았는데, 일단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요거, 1번 그림, 2번 그림 필수 그림이고, 여기다가 3번, 4번을 그려볼게. 조교쌤 여기 다 잡아주세요. 여기까지. 저기서부터 잡아주시면 돼요. 저기 다 나오게. 3번이 이제 요겁니다. 우주의 미래. 요 그림 그려볼게. 여기 시간. 우주 크기. 어떻게 바뀌어? 이런 모형이 있었고, 한 점으로 돌아가는 모형, 그 다음에 밸런스 이루는 모형, 계속 커지는 모형, 더 빨리 커지는 모형.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뭐 닫힌 모형 이렇게 얘기해. 요거는 평탄 모형. 요거 열린 모형. 이 세 개 전부 다 과거의 모형들이야. 그죠?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몰랐어. 그래서 다 감속 팽창을 가정하고 했던 모형들인데 다 틀렸죠? 실제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이 각각의 모형에서 밀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밀도 비교. 얘 어땠어? 평탄 모형은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똑같아야죠. 임계값이랑. 닫히려면 어때야 돼? 우주의 밀도가 임계값보다 빽빽해야죠. 그래야 중력이 더 세니까. 그죠? 열리려면 우주의 밀도가 듬성듬성해야 돼. 임계값보다. 그죠? 그래서 임계값이란, 임계밀도란 열린 우주, 닫힌 우주를 가르는 그 경계값인 거야. 그죠? 좋아. 공률로 표현하면 얘가 공률 제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외우셔야 해. 외우셔야 해. 밀도 변수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도 변수.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밀도 변수는 오메가를 쓰는데 오메가를 새롭게 정의하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메가를 새롭게 정의해서 얘가 오메가가 1입니다. 얘는 오메가가 얼마야? 오메가가 1보다 커. 얘가 오메가가 1보다 작아. 그죠? 오메가로 임계밀도보다 몇 배 빽빽한지를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 좋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오메가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가, 암흑 에너지 오메가가 0.7, 물질의 오메가가 대략 0.3, 둘을 더하면 오메가가 1이 되고요. 그래서 공률이 제로고 현재 우주는 임계값이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평탄 우주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의 미래를 잠깐 보겠습니다. 미래. 우주의 미래. 가속 팽창하는 저 모형,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모형은 영원히 팽창합니다. 그런데 팽창 속도가 가속되죠. 계속 빨라져. 그죠? 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면, 열린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는데 팽창 속도가 감속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몰랐던 시절 당연히 감속하는 줄 알았어. 이게 중요해. 이 평탄 모형도 영원히 팽창하고 팽창한 속도가 0으로 수렴하면서 영원히 팽창한다. 마지막으로 닫힌 우주, 요거는 지금은 팽창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수축해서 한 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죠? 오케이. 이게 3번 그래프. 마지막 4번 그래프. 4번 그래프는 각 요소의 밀도 변화 그래프인데, 밀도 변화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요소의 밀도가 어떻게 바뀌냐.
먼저 물질들의 밀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물질들의 밀도는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노란색이 암흑 물질의 밀도, 흰색이 보통 물질의 밀도, 이렇게. 물질의 밀도는 준다. 우주가 커지는데 질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암흑 에너지가 특이했지.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를 매칭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값을 우리가 외우고 있죠. 현재 값은 암흑 에너지가 7, 암흑 물질이 2.5, 보통 물질이 0.5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나겠죠. 얘네들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팽창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요. 지금 이 칠판에 있는 얘네들이 필수 그래프입니다. 먼저 저 왼쪽에 있는 시기별, 이론별, 뭐 넘어가는 그 순서들, 그죠? 뭐 문제점, 뭐 근거 이런 것들을 다 알아두셔야 하고, 이 첫 번째 그래프가 우주 배경 복사 관련한 그래프.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온도가 떨어진 걸 증명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는 원AE형 초신성 관측 결과. 이게 두 번째 필수 그래프, 세 번째가 우주의 미래 그래프, 네 번째가 밀도 변화 그래프. 이 네 개의 필수 그림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좀 있으면 이거 다 나오네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네. 좋아요. 좋아요. 일기를 해주시고 쌤 영상 한번 칠판 정리하고 갈게요. 영상 한번 끊어주세요.